그리고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 11명 임명했죠. 그중에서 논란이 되는 또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신문인데 2003년도 6월에 도로 부지 약 70평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현 후보자의 아내 이 씨가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로운 게 조현 후보자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 가고 한 달 뒤에 이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을 산다 하면 가게나 뭐 건물, 아파트 뭐 이런 걸 주로 매입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도로를 매입하게 되죠. 도로를 매입한다는 건 나중에 개발이 실패했을 때 이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건물을 사면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건물이라도 남을 텐데 도로를 샀다는 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말 흔히 얘기하는 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로 파견 갔을 때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 도로를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10억 원이나 받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점을 딱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당히 공교롭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정보는 사실은 정권의 수뇌부에서 네. 아주 보완적으로 유지를 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정보가 새 나가는 순간 투기꾼들이 몰리고 바로 그 개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조현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로 가고 나서 한 달 뒤에 쪼개기 매입, 그것도 사실 우리가 통상 부동산 매입을 할 때는 네. 쪼개기 매입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부지를 사지, 대지를 사지 이렇게 도로나 맹지 이런 거를 산다는 거는 상당히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사실은 그렇죠.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조현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비서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증인들을 채택해서 물어봐야 될 그런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샀다? 시청자 여러분 도로 살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로 살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근무할 때 인사청문회가 하도 많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나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이제 그 재산 내역을 볼 때 네네. 부동산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물이나 토지보다는 이 도로를 사는 것은 사실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맹점이 있는 거냐면 이 도로나 도로가 아닌 이 땅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게 되면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교적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샀던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분이 뭐 외교비서관실인 거지 무슨 국토비서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각 비서관실마다 파티션이 제대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수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투명하게 납득할 만한 상명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나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도로를 샀다는 부분. 중앙일보 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부동산 관계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도로 부지를 샀다는 점이 공교롭다. 이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투자다.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이 무산된다면 그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투자다. 투기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청와대 들어가고 한 달 만에 이 도로를 샀고 그리고 5달 뒤에 실제로 재개발 부지로 선정이 되는 부분 굉장히 공교롭다. 임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도로를 선뜻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 보여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에 실패해도
땅이나 이제 건물 같은 게 그건 남는 거니까. 남는데 네. 도로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장점도 있죠. 도로 같은 건 주택수 같은 부분에 포함이 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의 예외.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투자의 메리트가 있으면 분명하지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았을 때 당시에 이런 계획들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네. 도로를 선뜻 구매했다. 그것도 여럿이 함께 3명이서 일부를 나눠서 구매한 거잖아요. 네. 점점 더 리스크가 높은 투자인데 선뜻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밝혀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소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 후보자 측에서는 당장 답변은 어렵고 내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 여기서 말한 내일은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일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2003년도 그 매매했을 때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공시지가가 304만 원이었는데 이걸 매각할 때는 830만 원.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10억 넘게 받았다라는 부분. 도로를 사서 10억을 벌었다라는 부분. 어떻게 해명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